안녕하세요. 이스타파 추봉기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발생한 우한 폐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중공 바이러스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우리 역시 바이러스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파력이 매우 강력한 변종 바이러스가 나타났습니다. 세계 각국이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이미 30여 개국에 널리 퍼졌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지역사회 감염도 발견되었습니다. 톰 프리덴 전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 소장은 바이러스가 인류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바이러스가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무방비로 전파되고 있다는 점,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리다는 점,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빠른 속도로 전파된다는 점, 진단 정확도와 백신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점 등을 그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더욱 좋지 않은 소식은 중공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들이 호흡기 손상뿐만 아니라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 증세까지 보인다는 점입니다. 미국, 영국, 스페인 등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데요. 의학저널 란셋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염된 환자의 18.1%에서 정신질환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맷 해콕 영국 보건장관은 모든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말뜻인즉 사람들이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처럼 행동하면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변종 바이러스는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고 감염 시 사망률도 높습니다. 현재 확인된 데이터는 일부 발견된 것에 불과하고 발견되지 않은 사례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까지 중공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은 대부분 노인층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는 노인이나 체력이 약한 사람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도 많이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하순 닐 퍼커슨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는 변종 바이러스가 15세 미만의 청소년층을 더욱 많이 감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중공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어린이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 뉴욕주 업스테이트에서 4세 어린이가 중공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습니다. 그는 중공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최연소 어린이입니다. 지난해 12월 28일 50대인 일본 하타 이치히로 참의원 의원이 중공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습니다. 그는 12월 24일 발열 증상이 나타났고 27일 유전자 정법 검사를 받으러 가는 도중 갑자기 증상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습니다. 12월 29일에는 이달 1월 초 취임 예정인 40대 미 하원 의원 당선인 루크 레트로가 중국 바이러스에 감염돼 역시 사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경고와 과학적 분석 외에도 과거 역사적 사건을 참고하면 이번 바이러스를 대처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18년 봄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외관상 일반 독감과 크게 다르지 않아 발생 초기에는 크게 주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을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해 9월 스페인 독감 바이러스는 맹독성으로 변했고 감염된 환자는 몇 시간 혹은 며칠 내에 사망했습니다.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로 퍼졌고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일반적으로 독감에 걸려 사망한 사람은 노인과 어린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독감은 달랐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20세부터 45세 사이의 사람들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중공 바이러스 상황은 스페인 독감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발생 시기와 변종 발생 후 치사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점, 바이러스 피해 연령대가 청장년층이라는 점 등 스페인 독감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프랑스 예언자 노스트라다무스는 제世기에서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출현, 히틀러, 나치의 등장, 마르크스와 공산주의의 인류 박해, 9.11 테러까지 예견했습니다.
일본 학자 고토베는 통계학적 데이터를 통해 재세기 예언의 정확도가 99%에 이른다고 말했습니다. 재세기에 하면 2021년 대역병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중 특히 젊은이들이 많이 희생된다고 합니다. 인도 천재소년 아난드는 2019년 8월 중공 바이러스에 대해 1차 예언을 한 후 지난해 11월 다시 제2차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중공 바이러스는 2차 확산, 백신 문제, 경제 붕괴 등 각종 대재앙이 올 2월 이전에 모두 나타날 것이라고 그 시점까지 정확히 말했습니다.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독일은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했지만 오히려 감염자와 사망자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신규 감염자는 31,849명, 사망자는 1,188명이었습니다. 독일은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누적 사망자 수는 약 1,000명에 불과했는데 8일 하루 사망자가 지난 4개월간 누적 사망자 수보다 많았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12월부터 강력한 봉쇄 조치를 내렸지만 감염자 수를 줄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켈 총리와 주지사들은 지난 5일 강력한 봉쇄 조치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들은 현재까지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 전염병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바이러스가 마치 중국 공산당을 따라다니는 것 같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지역, 단체의 역병 상황은 다른 국가, 지역 등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2월 중국 한 기관의 내부 사망자 명단이 외부로 유출됐습니다. 이 명단에 있는 사망자 중 중국 공산당원 비율이 88%에 이릅니다. 3월달 유출된 또 다른 기관의 내부 명단에서도 중공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317명 가운데 공산당원이 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반중공 정서가 확고한 대만의 상황은 확연히 다릅니다. 중국과 지리적으로는 매우 가깝지만 감염률과 사망률은 매우 낮습니다. 대만은 의료기술이 서방 국가보다 뛰어나지도 않고 방역에 있어서도 서방 국가들이 일반적으로 채택한 요식업과 서비스업 폐쇄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난 5월 이후에와 실시했습니다. 대만은 어떻게 서방 국가들보다 뛰어난 방역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대만은 중공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2019년 대만 대선에서 대만인들은 역대 최고의 표차로 중공의 대리인 한꺼위 대신 차이잉원을 현 총독으로 선택했습니다. 다른 나라 사정은 대만과 대조적입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중국 공산당 1대1로 계획에 참여한 이탈리아는 가장 먼저 중공 바이러스 피해를 입은 국가입니다. 공산당과 가까운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란 등도 모두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 역시 중공이 깊숙이 개입 침투해 있는데 이 두 개 주는 미국에서 가장 역병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지난해 5월 1일부터 11월 11일까지 미국의 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이 집권한 주의 치사율이 공화당이 집권한 주의 치사율에 비해 1배 내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시되어 있는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 개발한 백신은 모두 기존 바이러스를 겨냥한 것들입니다. 현재 개발되어 있는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까요?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바이러스학과 산드라 시에체크 교수는 백신 접종이 중공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를 빨리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아메리칸 프론트 라인 닥스터 리처드 우스 박사는 현재 세계 곳곳에서 출현한 여러 종류의 변종 바이러스는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서 백신 접종 후 사망률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바이러스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따라서 강제 봉쇄 조치를 취해도 막을 수 없고 백신 개발도 바이러스의 변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을 보호해야 할까요? 17세기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자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역병은 독일 오버아무가우라는 마을을 덮쳐 두 가정의 한 명이 사망할 정도였습니다. 대재앙에 직면한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하느님께 기도하며 하느님이 그들의 재앙을 면하게 해주신다면 하느님의 가호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세상에 종말이 올 때까지 10년에 한 번씩 예수 순환극을 재현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들이 맹세하는 순간부터 흑사병은 마을의 어떤 생명도 앗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이듬해 예수 순환극 공연을 시작해 지금까지 400년 가까이 마을의 전통으로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고대에도 이와 유사한 실화가 있습니다. 2000년 전 중국에 사는 장천사라는 수도인이 당시 창궐한 역병으로부터 수십만 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실화는 다음 기회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역병을 신을 배신한 데 대한 신의 징벌로 여깁니다. 인도 신동 아난드는 역병을 멸리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신을 믿는 것이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예언에서 공산당은 악마의 대리인이고 대재앙은 신이 인간에게 악인을 도태시키고 신을 믿지 않고 악마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재앙을 피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멀리하는 것이라고 일깨워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공산당을 멀리하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각자 이번 바이러스의 사태를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